지금부터 홈피스 구축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더존의 이성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업무, 재택근무에 맞춘 사무실 관리와 수임처 관리, 수임처 응대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고, 세무사님, 회계사님, 실장님 등의 관리자분들께 도움되실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존은 직원수 1,700여 명, 매출액 2,700억 원을 달성한 국내 소프트웨어 1위 기업입니다. 전국에서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 및 인프라를 제공하며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더존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더존 솔루션을 통한 디지털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디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온라인 세미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는 디텍의 쾌적한 공간에서 집중도 있게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좋은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추후 기회를 통해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오플러스에 관련된 이야기로 세무회계사무소 업무에 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거나 처음 보시는 화면일 텐데요. 네오플러스 1입니다. 설치형 프로그램이고요.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때부터 회계 업무의 특성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자리 이동에 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2010년도에 출시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약 40%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경험하셨고요. 업무용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보급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와 안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발전한 플랫폼 기반의 위하고 T 서비스를 통한 홈피스 구축 전략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하고 서비스는 플랫폼 서비스이고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연결도 가능합니다. 멀티 브라우저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웹, 어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위하고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관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는 관리자, 실무자, 수임처 세 가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 편과 수임처 편도 참석하시어 업무 환경 개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넘겨서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될 화면이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위하고 T의 메인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임처 관리에 있는 기장진도 현황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 보시다 보면 이 회사 일이 참 많아. 그 업무량의 기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전표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계 업무에서 업무량을 판단할 때 전표량만큼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 싶습니다. 평균 전표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전표량, 업무량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증감 현황판, 증감 그래프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임처 사장님하고 상담할 때 매출이 좀 오르셨으니까 기장료 좀 조절하시죠.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전표량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말 다른 곳 비교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공감 가십니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앞에서 이 기능을 보여드리면 업무량을 분배할 때 회사 개수로 개인 30개, 법인 5개 정도식으로 분배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나는 늘 늦게 마무리되고 다른 분은 일찍 마무리되더라. 이 현황을 통해서 보면 직원별 업무 판단에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도움될 것 같습니다. 혹은 검토를 위해서 전월 혹은 전분기 기준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원장 가서 검토를 할 때는 한눈에 안 들어와서 매번 화면을 반복적으로 변경해서 봐야 되니까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증감 현황을 바로 보실 수 있어 혹시 전표가 누락된 월이 있지는 않나 한눈에 들어와서 편리하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현황 화면 하나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기장 진도 현황 메뉴에서 자세히 보시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표 클릭을 하는 순간 내용을 바로 불러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업무 환경에서는 기장 진도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황이라는 것은 몇 % 일을 했냐는 건데 100%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절반 정도 했습니다. 라고 가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도율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회사 선택을 하면 값을 불러옵니다. 수집된 현황을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수집된 전표를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이 전표 처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이 색깔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디까지가 전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이 회사에 어떤 유형의 전표가 많은지도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관리자가 수임처별로 진도율을 파악하고 계시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신다고 해도 보고를 받거나 회사별로 각각 들어가서 조회해보지 않는 이상 파악이 어렵고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장 진도 현황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회사의 경우에 먼저 판단해서 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먼저 좀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 회사가 급한데 여기를 먼저 안 하고 여기를 먼저 하고 있었네. 이 회사를 먼저 좀 하라고 지시를 해야겠다 라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분들 앞에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회사 업무를 먼저 봐야 하는지 그럴 때 판단에 있어서 좀 용이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관리자분들께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 우리 회계사무실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업종이 우리 회계사무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직원분들에게 여쭤보면 우리는 재택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관리자분들은 업무량 체크, 근태 관련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먼저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임처의 총 전표량하고요. 전표 처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평균 진도율을 나타내고요. 누가 평균 대비 부족한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직원별 업무 진행률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되는 처리율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수임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서로 묻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처리에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사전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전표량을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직원별 업무량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현재까지 처리되어 있는 업무량도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신 수임처별 현황하고 지금 보시는 개인별 활용을 함께 하시면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분들에게 이 기능을 설명했더니 내 업무가 좀 빠른 편인가? 좀 늦는 편인가? 혹은 서로 간에 누가 빠르고 늦는지 궁금했었는데 내가 좀 빠른 편이구나. 내가 좀 늦는 편이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들 하십니다. 전표량 외의 업무량은 어떤 걸로 파악하십니까? 전표 외에는 보통 민원 서류들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세무사님, 제가 담당하는 수임처들은 손이 많이 가요. 해줘야 할 것들이 많아요. 민원 서류 발급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몇 건인데 한 달에 몇 건인데 라고 묻는다면 그 발급 건수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담당자별 현황에 있는 발급 현황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얼만큼의 건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발급을 진행했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담당자별 업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업무 일지 받는다고 하는 사무실도 계시던데요. 이 일별 업무 현황 메뉴를 활용을 하면요. 일 단위 혹은 주 단위로 담당자별로 진행되어 있는 업무 현황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수임처에 어떤 민원을 발급을 했고요. 혹은 어떤 신고를 했으며 혹은 4대 보험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했고 어떤 할 일을 부여받았으며 어느 회사의 전표를 처리했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됩니다. 한 사무실에 같이 있지 않아도 어떠십니까? 이렇게 파악하면 재택근무 시키실 수 있겠지요? 과연 회계 사무실을 제외한 어느 업종에서 이런 업무 파악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관리 현황만으로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도 하시기는 합니다. 일 잘하는 직원은 하루에 몇 시간 바짝하고 나머지 쉰다. 재택근무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접속 기록도 확인을 해드립니다. 누가 언제 어떤 걸로 접속을 했는지 이 접속 기록으로 해서 파악을 해드립니다. 모바일로 접속했는지 외부로 접속했는지 어떤 IP에서 접속했는지도 모두 세세하게 이력으로 남습니다. 이번엔 신고 현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에 모두 예민하고 지금 몇 개의 신고가 남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개별적으로 몇 개 남았냐고 다 물어봐야 되고 이제는 이 접수증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습니다. 신고하시면 접수증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전체로 일괄 출력해서 접수증에 보관하시기도 하고 개별로 출력해서 신고서랑 같이 철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대상 신고 건수가 총 몇 건인데 몇 퍼센트의 신고가 완료가 되어 있고 총 몇 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몇 건이 남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완료된 수임처에 대해서 접수증을 클릭해 보면 그동안 별도로 신고 시에 출력하셨던 접수증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된 시점에 수임처별로 각각 저장을 해 놓으니까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료하고 수임처에 세액을 안내를 하면요. 늘 하시는 말씀들 있으시죠? 전보다 많이 나왔네.
전에는 얼마였네. 뭐 이런 등등요. 그랬을 때 예전 신고 찾아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화면에서 과거 이력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로도 볼 수 있고요. 사장님 아닌데요. 전이랑 비슷하게 신고됐는데요. 전에 내셨던 세액이랑 비슷한데요. 라고도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단순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시고 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보여드리는 현황물에서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지금까지 보신 내역을 모바일을 통해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위하고 어플만 설치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관계없습니다. 실행해서 보면 기장 진도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사무실 전체 처리율은 현재 56%구나. 전체 담당하는 전표량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의 전표량을 처리했고 현재 약 4만 5천 건의 미처리 건수가 있구나 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화면 중간쯤에 있는 직원별 현황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직원별로도 나타납니다. 직원을 클릭했을 때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수임처를 실시간으로 불러옵니다. 이 직원을 쭉 선택해서 보게 되면 담당하고 있는 수임처 대비해서 여기가 먼저 중요한데 여기를 놓치고 있네 하시면서 우선순위도 알려주실 수 있겠고요. 어제 대비 혹은 전주 대비 진행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수임처를 클릭을 하면요. 월별 혹은 신고 내역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진도 현황별로 해서 몇 월에 있는 전표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불러와서 확인을 시켜주고요. 그 옆에 있는 신고 현황표에 가가지고 현재까지 신고되어 있는 신고 내역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만 활용을 하셔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시는 만큼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 현황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신고 현황에 관련돼서 현재 세목, 바로 앞둔 세목이 우선 표시되고요. 이 세목을 선택하면 현재 진행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이 부분에 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완료되어 있는 신고서는 현재 여기구나. 여기 신고가 완료가 돼 있나? 이 접수증을 클릭하면 모바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원분들은 편리한 위하고에 접속해서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업무하시고 관리자는 진행 내역을 이렇게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홈피스 업무 환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비대면 수임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수임처 관리라고 하면 이 컨설팅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분석 보고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전표 입력이 되어 있는 회사면 가능합니다. 수임처에 보여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재무제표 들고 상담 가봐야 볼 줄 아는 분들 많지 않으시다. 결산서, 신고서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 사업 분석 보고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수임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종 업계를 분석해서 수임처 사장님들이 흥미있어 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상단의 신용도는 나이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하단의 분석 자료는 더존의 빅데이터 시스템인 디스코어입니다. 작업을 해야 볼 수 있는 현황물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 맞는 키워드로 구성이 돼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 1인당 연간 인건비, 퇴사율, 1인당 연간 매출액 등 동종 업종을 비교한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주는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우리의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네. 라는 판단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퇴사율은 좀 높은 편인 줄 알았는데 퇴사율도 낮은 편이었네. 라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1인당 연간 매출액처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네. 혹은 우리 영업사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네. 라는 식의 분석 자료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겠으나 보셨을 때 상담용 자료로서 수임처 사장님들이 보셨을 때 매우 흥미있어 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동종 업종 대비해서 우리가 매출처 수가 좀 많이 편이었구나, 적은 편이었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료로 매우 신뢰감 높은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관리 부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임처로 거래처 원장 보내셔서 외상때 잔액 맞추고 하셨을 텐데 이거는 그 거래처 원장들을 합쳐놓은 채권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금액을 기간별로 쪼개서 보여드립니다. 30일, 60일, 90일, 180일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 계정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계정을 선택해서 합쳐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수임처에 이렇게 내용을 제공하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또한 수임처에서는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안내문을 쉽게 작성해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현황물을 수임처의 화면에서도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처에 로그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와 동일하게 위아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수임처에서도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임처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임처에서 보시게 될 메인 화면인데요. 이 메인 화면에서 채권 관리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채권 추심 관리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권 관리를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정리됐었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정리됐었던 채권 관리 현황물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채권 중에서 뭔가 안내를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 이 추심관리 메뉴를 통해서 안내문을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권 안내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별도로 엑셀 작업을 하고 워드 작업을 해왔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바로 적용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독촉장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팩스로 보내는 방법, 출력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방법,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불러오기만 해서 법 절차 안내형, 기간 유예형, 협의 요청형과 같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발송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수임처 사장님들 앞에서 이 내용을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존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날짜 확인을 하고 금액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시겠습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업 분석 보고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채권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우리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도움이 되실 메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정보, 수집정보 등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직도 은행 아이디와 같은 혹은 카드사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기초자료 받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업 분석 보고서도 제공해 드리고요. 이 채권 관리 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단순 업무, 기초 업무에 관련된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수집 정보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그 시간 아껴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떠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기초 정보 받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하고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신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미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업무 관련한 소통 업무가 또 있습니다. 증빙 보내기 업무와 통장 자료 보내기 업무인데요. 그 내용도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이 증빙 전표 입력이라는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화면을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우리 수임처용 모바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은 위하고 어플로서 동일한 어플을 사용을 하고요. 들어가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바와 같이 수임처용 아이디로 로그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플은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아이디 권한에 따라서 다른 화면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화면을 이렇게 좀 올렸을 때 지금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 증빙 촬영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어플이 실행이 되고요. 영수증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지금 현재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카톡으로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카톡으로 받게 되면 아쉬움이 하나 있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유효기간 만료가 돼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고요. 또 그 보존 기간이 계속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증빙 전송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위하고 어플을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자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우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와 같이 촬영을 했을 때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로 돌아와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촬영한 증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증빙을 보고서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해줘야 되나? 이거 적합인가? 부적합인가? 이런 판단들 하실 텐데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거는 영수증인데 금액이 안 보이네. 이러면 다시 회신을 하는 거죠. 코멘트. 금액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는 부적합이에요. 그리고 다시 옆에 돌아와서 이거는 정상이네. 적합. 이것도 정상이네. 적합.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모바일로 돌아왔을 때 이 모바일 화면에서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증빙 보내기 관리라는 쪽에 숫자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때 맨 위에
이 내용 없음 부적합을 선택을 해서 보면요. 조금 전에 회신한 영수증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클릭해서 올려보면 금액이 안 보입니다 라고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신 이 수임처에서는 다시 촬영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호간의 증빙에 대한 이 코멘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다시 웹화면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적합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요. 이 적합증빙 메뉴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옆에 있는 증빙을 보고 일단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20201114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다 갈 수 있고요. 일반 전표를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거래처에 가서 GS, 칼텍스, 도루코, 주유소라고 선택을 하고 대금이라고 적요를 입력을 하고 옆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선택을 하고 전표 반영을 하면요. 당연히 이 전표가 이렇게 반영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11월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회계 메뉴에 들어가서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11월에 new 표시가 하나 붙어서 전표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옆에 보게 되면 영수증이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관리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계는 뭘 보고 이렇게 했지?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옛날처럼 증빙서처를 찾아보고 다시 또 조회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보기 버튼만 눌러서 보면은 뭘 보고 입력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능은 종이 세금 계산서 관리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 봤을 때 11월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보면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전표인데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도 같이 합쳐져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종이 세금 계산서의 관리에 대해서 번거로웠다, 전자 세금 계산서와의 구분이 어려웠다 하시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 화면에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통장 코멘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장 업무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거래 내역이 나오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들을 꼭 하시고, 이거를 내역을 서로 주고받기가 굉장히 또 번거롭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뉴는 새로 나온 메뉴입니다. 원래 작업하셨던 통장 업무는 그대로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뉴는 서로 연결하는 메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8일 날 19원, 20원짜리를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택해서 내용 확인 요청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누르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선택해서 대표님 지난번 말씀하신 외상대인가요? 라고도 적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다시 모바일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모바일 화면에서 보게 되면 대화방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대화방이라는 메뉴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에서 상단 거를 보시면 거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대표님 지난번 말씀하신 외상대인가요?처럼 입력된 자료도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런 자료를 엑셀로 만들려면 굉장히 번거롭고요. 또 카톡으로 하신다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또 확인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역 입력하기를 선택을 해서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을지상사 계약금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내역에다가는 한국상사 외상대 이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이 화면에서 뉴 표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뉴 표시를 클릭해 보면 을지상사 계약금, 한국상사 외상대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외상대니까 선택해서 251 선택 딱 해놓고 전표 전송을 딱 누르면 바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기능이고요. 연결됐을 때 서로 소통에 의한 별도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은 수임처 사장님과 연결이 됐을 때 혹은 몇 건 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시겠고요. 그 수임처에 회계 담당 격리 직원이 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임처 화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임처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요. 다시 이 메인 화면에서 통장 정리라는 화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통장 정리 화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장 화면처럼 이 수임처에서 직접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수임처에서 보시게 되는 통장 정리 화면입니다. 이 통장 정리 화면에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게 되면요. 좀 전에 우리 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셨던 화면처럼 통장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임처의 회계 담당 직원이 직접 코멘트 해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메모에 을지상사 외상대 또 그 밑에 선택해서 한국상사 외상대 이렇게 입력을 해줬다 하면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논의가 돼야겠죠. 아, 우리 회사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이미 전표 해놨거든요. 모르는 것들은 미추천인데 미추천 관련해서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서 정리할게요 라는 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지금처럼 코멘트를 했으면 10월 8일 27원 28원입니다. 다시 우리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0월 7일 우리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뉴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서 보면 을지상사 외상대, 한국상사 외상대처럼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선택을 딱 해서 밑에다가 분개를 하고 전표 전송을 하면 그대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사용을 해보셔야 될 부가 기능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원격 접속이라는 기능인데요.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이 위하고 내에 있는 기능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위하고에 접속만 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외에 위하고가 아닌 나는 꼭 우리 사무실에 있는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접속을 통해서 간편하게
원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간편한 설정 한 번이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있는 내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가격 정책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존을 사용하게 되시는 세무회계 사무소는요, 연납 96만원 정가로 사용을 하시게 되십니다. 혼자서 사용하시든 10분이 사용하시든 이 인원수와 관계없이 96만원 금액이면 이 위하고에 있는 스마트A 10과 오늘 보신 이런 관리적인 기능들을 모두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백업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은 96만 원이고요. 기본 데이터 저장 용량은 500기가입니다. 이 비대면 수임처 관리에서 보신 연결 기능들, 통장 거래 내역을 서로 전달하고 증빙 거래 내역을 서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은 위하고 T 엣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연납 36,000원, 월납으로 환산하면 3,000원 금액이 되는데요. 이 36,000원 금액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납부 방식은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 수임처와의 관계에 따라서 수임처에서 납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쭤보면 수임처와의 관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줘야 될 경우도 있고 수임처에서 직접 부담을 할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더존에서 설명드리는 이런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은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위하고 T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세무회계 사무소 ERP와 관련되어 있는 채널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세미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미나의 주제는 관리자에 관련된 내용, 실무자에 관련된 내용, 수임처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